당뇨병 정상으로 되돌리는 확실한 방법. 오늘 배우신 거 그대로 2주만 따라해 보세요. 당뇨병 안 없어지면 일로 오세요. 자, 이번 시간에도 기적을 낳는 온전한 채식의 김평원 박사님의 존스 홉킨스나 하버드에서 수많은 근거 있는 논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통계 데이터를 내놓은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시간에는 어떤 당뇨약보다도 가장 효과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당뇨병도요, 암도요, 단식이 답인 경우가 많아요. 오토파지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식 하루밖에 못 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조금 회복이 느려요. 오토파지가 뭔지 아시죠? 오토, 스스로, 파지예요. 스스로 이게 망가진 세포가, 암세포는 이 뇌의 명령을 받지 않아요. 브레인 커맨드를 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셀룰라 디비전 이 세포, 암세포를 복제해내요. 자기처럼 망가진 세포를 무한 복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뇌의 명령을 받지 않는, 정상적인 이 뇌의 명령을 받지 않는 이 무법자, 암세포를 정신 차리게 하는 거, 분별력을 생기게 한다고 여기에서도 표현했는데, 논문에 보면 암세포가 정신을 찾는데요. 미친 암세포가 이 분별력을 되찾기 위해서, 물론 비타민 B 컴플렉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보셨어요. 뇌졸중, 자폐, 알츠하이머, 뇌경색, 파킨슨, 다 이 정신 나간 이 뇌세포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대표적인 음식이 비타민 B 컴플렉스인 거를 계속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매크로바이오틱 하시는 분들만 이게 통밀이나 현미를 드시는 게 아니라, 현미와 도정되지 않은 껍질째에 살아있는 이 음식에는 IP6 피트산염, 다시 말하면 비타민 B 컴플렉스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 집 나간, 정신 나간 암세포를 집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오토파지예요, 오토파지. 스스로 세포 자살 명령을 받아서 회복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3일째 오토파지가 가장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5단계 해독을 할 때 대장 청소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오시면 워밍업 하느라 111 하루 과일씩, 하루 보식, 하루 식사를 하시지만, 지금 암이 신속하게, 예를 들어 림프를 타고 신속하게 전이 되시는 분 아까 보셨잖아요. 3기에서 이제 림프를 타고 혈관을 쫙 타기 시작하면 4기에서 금세 림프전이 되면 그때는 속도가 엄청 빨라지죠. 림프는 피부 밑에 다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오토파지 명령을 빨리 내리셔야 돼요. 우리 세포가. 지금 원발하면서 다른 데로 전이 되고 있다, 이미 또 전이 경력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333으로 계속 4번에서 8번 정도 돌리면 오토파지 명령을 너무나 잘 받아요. 집 나간 암세포가 빨리 집으로 돌아옵니다. 정상세포로 돌아와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이 올해 처음부터 다시 해드렸잖아요. 내가 만약 암에 걸린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 암세포가 이 캔서 돌먼시, 동면 상태가 될 때까지 나는 해독식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모노 다이어트가 중요한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토파지를 받으니까 당뇨의 인슐린 저항성이 없어져요. 보시는 것처럼 성인 당뇨병은 극단적인 칼로리 제한축, 즉 수술이나 굶음으로 되돌릴 수 있음을 발견했다. 자, 이거 보시면요. 한자로 암이 뭔지 아시죠? 한자로 암. 입구자 3개 밑에 매산자. 내 입으로 산더미처럼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 암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제가 지나가면, 아침에 이렇게 쭉 훑고 지나가면 다들 이렇게 숨기세요. 갑자기. 왜 갑자기 제가 지나가면 확 숨기는 버전으로 가시는지. 특별히 아침엔 덜해. 점심에 짜장면이나 국수 나오는 날, 콩고기 나오는 날은 그날은 통제가 안 돼요. 갑자기 과일식이 어디 갔어? 그냥 오늘 먹고 죽은 기씨는 때깔도 좋다더라 하면서 내일 하루 과일식 더 하지 하시면서 다시 돌아가는 분들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꿀꿀이를 닮아서 그러신가 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당뇨병도 극단적인 칼로리 제한이나 굶음으로 되돌릴 수 있음을 발견했는데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지금부터 약 150년 전에 1870년 프랑코 프러시안 전쟁 할 때 파리가 오랫동안 포위되어 있었어요. 파리시가. 그래서 파리의 사람들은 아주 심한 기아 상태를 겪으면서 몸무게가 확 줄었어요. 자, 동시에 놀랍게도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이 당뇨병이 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이 체중이 과체중이신 분들은요, BMI 지수가 내 정상 지수보다 훨씬 더 현저하게 높으신 분들은 체중만 줄여도 인슐린 저항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체중 주신다고 자꾸 저보고 이렇게 흘겨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니까 예, 오토파지 명령을 받아요. 그 후 기아가 당뇨병을 고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당뇨 환자들로 하여금 굶게 하는 실험을 했어요. 그 이후 당뇨 전문의들은 확실히 강철 의지를 갖고 있는 적은 수의 당뇨 환자들이 실제로 몸무게도 줄일 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이 없어지면서 당뇨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이거 하려면 다들 힘들어요. 그죠? 굶는 건 죽어도 못 하시잖아요. 여기 와갖고 저만 보면 막 애교를 부리시면서 갑자기 눈을 이렇게 베티브처럼 뜨시면서 저는 굶는 것만 안 하면 돼요. 막 이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오토파지 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애교 부리셔도 저는 여러분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그건 안 통합니다. 다른 건 다 통해도. 자, 건강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면서 당뇨병을 낫기 위해 어떤 것이라도 하려는 사람들이 저들이 먹는 음식 섭취에 철저한 주의를 해서 칼로리만 낮춰줘도 몸무게를 15에서 20% 줄이는 사람들은 성공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시도했다가 실패해요. 오히려 포기해서 한 이틀 굶고 막 이틀 폭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유 교수님이 이 식당에 붙여놓으래요. 과일식 다음에 보식으로 하지 말고 보식하면 다들 보양식으로 드시니까 보호하는 식사가 아니라 보양식으로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오늘 보식이죠? 아, 네, 오늘 보양식이네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보양식 아닙니다. 보호하는 식사예요. 예, 그래서 오죽하면 유 교수님이 그거를 소식으로 바꿔놓으시래요. 여러분들이 자꾸 보양식을 하시니까. 자, 그래서 오히려요, 요요 현상이 더 생기고요. 훨씬 더 이게 이틀 동안 해독을 해서 이렇게 굶겨놨다가 독소가 좀 빠지는가 했는데 다시 폭식을 하시니까 더 예, 빈집에 훨씬 더 많은 독소들이 더 빨리 차요. 예, 그래서 오히려 당뇨병 현상이 더 나빠져요. 인슐린 저항성이 더 심해져요. 그래서 이런 굶는 방법 말고 집에서 웬만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당뇨병 확실하게 2주 만에 잡는 방법. 하늘마을 오시면 1주 안에 끝나죠. 그대로 유지만 하시면 돼요. 어지간하게 힘든 분 아니고서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 이 방법을 실험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2년 30세에서 80세의 성인 당뇨병 환자 13명의 남자와 여자를 모아서 그들에게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 다시 말하면 하이 뉴트리언트 덴서리, 영양 밀도가 아주 높은 음식. 여러분들 영양 밀도 우리 그때 조엘 펄먼 박사님의 책으로 이 내몸 고치는 기적의 밥상에서 이 보신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 강의를 계속 많이 듣고 오신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영양 밀도가 이 가장 높은 음식 한번 골라보세요. 1번 소간, 2번 샐러리, 3번 두부, 4번 브로콜리. 헷갈리다. 브로콜리 뺄게요. 1, 2, 3에서. 예, 와우. 영양 밀도가 바닥인 거. 소간. 와. 박수 한번 쳐주세요. 공부 제대로 하셨어.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은 꼭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보셨더니 동물성은 섬유소도 제로이지만 영양 밀도도 바닥이에요. 그죠? 우리 공부해 보셔서 다 아시죠? 일일이 다 나와 있었잖아요, 도표에. 그래서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을 7개월 동안 먹여봤습니다. 여러 채소들을 제한 없이 먹게 해서 혈당을 올리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제한하고 대신에 IP6가 풍부한 아이소플라본이나 IP6가 풍부한 콩이나 팥이나 녹두, 호박, 통곡식을 먹게 해봤어요. 자, 그런데 게다가 견과류와 씨앗 종류를 곁들여서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1대1에서 1대4 이하로 맞춰줬더니 혈중 호모시스틴 농도가 이렇게 균형을 쫙 맞추니까 염증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싹 없어지게 되겠죠. 예,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은 전체 칼로리의 10% 미만이 되게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허구적인 단백질 신화에 빠져 있으셔서 여기 오시면 다들 그러세요. 한 달 동안 계시고 나면 체중이 좀 빠지고 나면 단백질이 모자라지 않을까요? 저 프로틴 가루 같은 거 좀 사서 먹을까요? 뭐 대두 단백 뭐 이런 거 좀 먹어야 되나요?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영양밀도 이거하고 토탈 프로테인 체크해 보면 전혀 문제 없어요. 그죠? 오히려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1, 2주 안에 당뇨병 잡는 방법 보겠습니다. 자, 이 중에 여러분들은 몇 개나 실천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푸른 샐러드, 견과류 씨, 샐러드 드레싱을 포함해서 한 큰 접시를 드십니다. 자, 여러분 샐러드 드시죠. 아침에는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를 살짝 쪄서 로푸드로 효소가 파괴되지 않게 드시고 계세요. 게다가 이제 과일도 드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점심에는
아침에도 햄프, 아마치아, 이스트 플레이크 다 드시잖아요. 견과류, 씨앗 종류 다 드시고 계시죠. 자, 두 번째, 제가 왜 요리 강습 때마다 이 암세포를 분해해 보니까 뭐야 결국은 무슨 덩어리야? 지방 덩어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즐겨 하시던 돼지고기 기름, 소고기 기름, 삼겹살 기름, 나 고기 안 먹어요. 오리밖에 하시면서 오리발 내미시는 오리고기 기름. 예, 그런데 그 동물성 지방이 암의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범인이라면 반대로 똑같은 지방인데 암을 현저하게 수치를 줄여주는 지방이 있어요. 그게 무슨 지방이죠? 오메가3, 오메가6와 같은 필수 지방산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매주 검사할 때 필수 지방산 레벨을 보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처음에 오실 때는 필수 지방산이 흡수가 거의 안 되세요. 4개 다 걸려있고 대장폐색 다 걸려있고 신장에 유산 수치, 단백뇨, 빌리루빈 수치 다 걸려있고 간에 지방간 수치 다 걸려있어요. 예, 거의 다 제가 보면 지금 29년째 여러분들을 체크해보면 여러분 보시면 그래요. 근데 예, 한 달 동안 저지방 채식을 시켜놨더니 뭐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은 한 달 되기도 전에 이미 거의 다 잡히고 예, 대신 호미오스테시스 항상성을 유지해야죠. 예, 여기 있을 때만 이렇게 좋아지면 안 되시겠죠. 그게 이제 습관이 되도록 이제 그대로 교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 암덩어리를 분해해 보니까 지방 덩어리예요. 자, 이 지방을 분해하는데 가장 탁월한 치료제가 뭐였죠? 히포습. 히포크라테스의 약자예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개발한 수프라고 해서 별명이 히포습이에요. 히포크라테스 숲체 요리책에 있죠. 왜 암 환자들은 일주일에 2번, 3번 이상은 반드시 히포습을 먹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히포습을 왜 자주 드셔야 되냐면 토마토 속에 있는 레시틴이 지방을 분해해요. 암덩어리를 분해하는데 실제적으로 뭐가 분해하냐면 토마토 습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폐암 환자, 다발적으로 스팟으로 이 종양이 퍼져 있는 분들 다 토마토 습을 달고 사셔야 되고 뭐 호르몬성 암 예외가 없습니다. 고형암 모든 암 환자 몸에 지방이 많이 축적돼 있고 특별히 내장 지방 예수님의 탄생지 베들레헴 말고 배, 둘레, 햄이 많으신 분들은 다 뭐 하셔야 돼요? 토마토 습을 거의 일주일에 2-3번은 매일 드시면 더 좋고 드셔야 돼요. 이게 히포습입니다. 뒤에서 이제 하셨구나 웃자노. 예, 그래서 토마토 습을 집에 가시면 특별한 거 필요 없어요. 이것만 매일 드셔도 돼요. 토마토 습을. 그러면 토마토만으로도 지방을 분해해서 암덩어리를 분해하는데 탁월하다면 자, 콩 속에 또 뭐가 있어요? 콩에는 대표적으로 레시틴이 풍부해요. 지방 유화제입니다. 암덩어리인 지방을 녹여내는 유화제예요. 녹이는 성분이에요. 자, 얘네들이 만났어요. 부부 정말 좋은 궁합이죠. 예, 토마토와 콩의 궁합. 이게 히포습을 베이스로 해서 특별히 이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게 당뇨병을 예방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는데 가장 탁월한 콩이 병아리 콩이에요. 3부에서 나오겠지만 그거 외에도 또 좋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병아리 콩으로 콩스튜를 하고 히포습을 하는 방법이 매주 요리학교 때마다 이게 1번으로 배우는 방법이 이거예요. 콩고기하고 대신 우유 대신에 넛밀크, 견과류 우유 만드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을 분해하는 음식이 암 환자에게는 너무나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채소와 콩으로 만든 수프 한 그릇, 일명 히포습입니다. 세 번째, 하루에 1에서 1.5온수의 견과류, 샐러드 드레싱까지 포함해서요.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해독식하고 몸이 굉장히 좋아지다가 갑자기 언제부턴가 레벨이 자꾸 콜레스테롤 수치가 생기고 예, 내장 지방이 자꾸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샐러드 드레싱을 거짓말 안 하고 2만 원 정도를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드레싱을 진짜 예, 이 반 정도는 기본으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채소 2컵 반 막 드신다고 꽉꽉 눌러서 드신다고 거기에다가 드레싱을 더 많이 드세요. 이거 다 지방 덩어리인 거 아시죠? 예, 드레싱도 견과류도 지방이에요. 예, 그래서 보시니까 샐러드 드레싱까지 포함해서 자, 1온 쓰면 보통 28.3495g이고 키로로 한다면 0.02835kg이에요. 1kg도 안 돼요, 무려. 근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중 견과 해갖고 집에 가시면 아침에도 견과 한 봉, 점심에도 견과 한 봉. 특별히 견과류는 저녁에 드시면 안 돼요.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려요. 단백질과 지방은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5시간 이상 쓰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특별히 저녁에는 기아 상태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소화시키는 데 쓸 에너지를 치료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저녁에 과일식을 하는지 안 드실 수 있으면 안 드셔도 되지만 과일 속에 있는 파이토케미칼이 적당한 이 당분은 유지해 주면서 예, 아주 다운되지 않게 해요.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원체 미네랄이 지금 부족하고 전해질 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저녁에는 과일을 먹으면 30분 만에 흡수가 돼요. 단당류라. 그래서 저녁에 한 가지 썩지 말고 가장 게다가 열대 과일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사과나 뭐 포도, 토마토, 바나나 이런 과일 한 가지만 이렇게 해서 배고프지 않을 정도로 200g 이하로 그렇게 드시면 30분 안에 소화가 다 돼버려요. 3, 40분 정도 되면 단당류라 흡수 쫙 돼서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집어넣고 동시에 뭐가 돼요? 해독이 돼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즐겨 드셔야 되는 음식은 해독과 영양의 밸런스를 드라마틱하게 맞춰주는 음식 위주로 드시면 그야말로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한 것처럼 음식이 약이 되고 약이 음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왜 저녁에 과일식 하는지 아시고 하셔야지. 안 그러면 유소영 미워 맨날 굶기기만 하고 이러실 수 있단 말이에요. 아셨죠? 자, 그래서 오토파지를 확실하게 시키려면 저녁에 해독식을 해서 적어도 저녁 5시 반에 여러분 과일 드시면 오전에 7시 20분까지 아침에 사과 드시고 콩물 드시기 전까지 그동안 한 17시간을 기아 상태를 주면 오토파지가 확실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사 직전까지 백가죽, 등가죽 달라붙을 정도의 아사 직전까지 아침에 일어나면 배고파. 아사하겠네. 요때 정상세포가 아싸 하면서 오토파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아사와 아싸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렇게 드셔야 돼. 네 번째, 하루에 약 5서빙 내지 7서빙까지의 신선한 과일을 섭취하셔야 돼요. 자, 서빙하면 이제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잘 아실 수 있겠지만 서빙에 이게 참 정의를 내기가 어려워요. 채소 한 서빙, 과일 한 서빙, 또 견과류 한 서빙은 다 달라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을 하시려면 한 서빙하면 대략 80g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80g 정도. 자, 그러면 5서빙 정도면 몇 그램 정도 될까요? 400g 정도 되겠죠. 사실 그 이상 드셔야 돼요. 그래서 끼니 때마다 사실 적당량의 과일 채소량은 2컵 반 정도 분량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고섬유질 식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혈관에 있는 모든 지방, 분해, 이 노폐물과 독소들이 쫙쫙쫙쫙 섬유질이요. 수세미처럼 다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왜 지금 암 환자들이 자꾸 녹즙을 하루에 열 몇 컵씩 드시는데 한두 달은 효과를 보실 수 있지만 녹즙으로 기계에다가 여러분들이 넣으시면 뭐예요? 섬유질이 다 빠져나가고 엑기스만 드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거는 왜 이 녹황색 채소 이런 걸 드시냐면 녹즙 왜 드세요? 채소 많이 먹으려고 드시는 거잖아요. 그냥 잘 못 드시니까. 근데 섬유질 빼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실 넘버원 영양소는요. 단백질이 아닙니다. 지방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암 환자에 치료되는 이 넘버원 영양소는 뭐냐면 암세포 킬러 영양소는 뭐예요? 섬유소예요. 과일과 채소 속에 있는. 그래서 8.11을 기억하세요는 암 환자뿐만 아니라 올림픽에 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을 가장 잘 관리하는 사람들의 식사법을 보면 8, 1, 1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글래스 그레함 박사의 산 음식, 죽은 음식에서 소개하듯이 고기는요, 죽은 음식이에요. 조리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건 다 죽은 음식입니다. 자, 우리 신생아가 여기 있어요. 엉금엉금 기어가네. 엄마 밥 줘. 응애 응애 하고 울어요. 한쪽엔 사과가 있고 한쪽엔 소고기 덩어리가 있어요. 아기가 막 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고깃집으로 갈까요? 알아요. 본능적으로. 산 음식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왜 여러분의 세포가 다 유방암, 간암, 폐암에 찌들어서 죽어가냐면 죽은 음식으로 여러분의 세포를 죽여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산 음식의 비율을 80%로 맞추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 10%, 지방질 10%인데 암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단백질 중독이 부른 결과입니다. 근데 아직도 암 환자가 고기, 생선, 우유, 계란을 드신다면 죄송하지만 빨리 돌아가시려고 고사 지낸다는 표현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남편 빨리 죽게 만드는 10가지 방법을 아직도 실천하고 계시지는 않는지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캐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니까 그래서 하루에 몇 서빙의 탄수화물의 비율을 맞춰야 돼요. 천연 탄수화물인 과일과 채소의 비율을 무려 5서빙 이상 정도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과일 2서빙, 채소 3서빙. 그렇게 해서 뭐 이런 법칙을 정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하루에요. 400g 이상의 채소와 과일은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하루가 아니라 한 끼니로 정의하는데 하버드에서는 사실은 한 끼니에 이렇게 정의도 하죠. 그래서 채소와 과일량을 좀 많이 늘리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단백질을 그렇게 거꾸로 드시잖아요. 단백질이 너무 과잉이라 골다공증이 생기는 거예요. 예, 뼈에서 단백질이 과잉이니까 10% 이상 되면 어떻게 해요? 뼈에서 그걸 중화시키기 위해서 칼슘을 빼내가잖아요. 그래서 이 뼈에서 이제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 이렇게 병원 진단받고 나가면서 정육점에 가셔서 사골뼈를 사실 게 아니고 그거 드시면 점점 뼈에서 구멍이 새가요. 예, 오스테오폴로시스, 본 네크로시스, 뼈에 자꾸 구멍 생기고 괴사되고 하는 게 다 그래서 그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 균형을 오히려 더 맞추면서 차라리 헌혈을 하래잖아요. 여기 암 전문가들은. 단백질 좀 빼라 제발. 그리고 뭐 해야 되냐면 예,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맞춰서 비타민 B 컴플렉스나 예, IP6 피트산염의 비율을 더 높여라. 그러면 아주 좋은 가장 좋은 칼슘제 제거. 아셨죠? 여러분 매일 드시잖아요. 햄프씨, 아마씨, 치아씨, 비타민 B12 뉴트리셔나이스트 브레이크는 이게 왜 그 내추럴 메더신에서 암 자연치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21세기 불로초가 첫째가 실리마린, 두 번째가 비타민 B12인지를 아시면서 드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제가 매 시간마다 새로 오는 분들이 많으니까 중간중간 막 이렇게 하다가 격까지 치는 거 이해해 주세요. 하도 처음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또 집어넣고 저렇게 집어넣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하루에 요리한 삶거나 찐 채소로 큰 서빙 정도. 그런데 보시니까 브로콜리도 물에 팔팔 끓는 물에 삶는 것보다 어떻게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 숯찜질기 하는 것처럼 이 푸드 프로세서 같은 데다가 스티머 같은 데다가 살짝 증기가 올라올 때까지 한 다음에 살짝 넣었다 빼셔도 돼요. 그럼 훨씬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브로콜리 같은 거, 시금치 같은 거, 수산염이 많은 채소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신석증이 잘 안 생기시려면 시금치 어떻게 드십니까? 베이비 시금치 그냥 센 거 드시면 되겠죠. 샐러드로 햄프 아마치아 쫙 뿌려가지고 어떻게 드셔야 돼요? 지금 요번 기회는요 이상하게 신장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요산 수치도 높고 시스틴 결석, 요로 결석, 칼슘 결석이 많으신 분들은 특별히 이 시금치는 수산염이 많아요. 그리고 십자가과 채소도 그래요. 그래서 물에 좀 담가 놓으셔야 돼요. 3, 40분 정도. 수산염이 다 빠질 수 있도록 3, 40분 정도 담가 놨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물이 끓을 때 살짝 넣었다가 묻혀. 그래서 그 국물 그대로 이제 드시면 되죠? 아이고 이뻐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 그 국물 버려야 돼요. 그렇죠? 예, 그거 드시면 그대로 먹는 거예요 수산염. 그래서 신석증 잘 안 걸리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그 요리를 하는 것도 방법이 그래서 중요해야 돼요. 무엇을 먹을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을 것인가는 더욱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요. 우리 유 교수님이 한번 막 난리가 나셨어요. 네, 죄송하지만. 왜 원장님이 강의를 했는데 메론과 수박과의 과일은 같이 먹으면 안 된다고 강의했는데 왜 주방에서 메론을 계속 내주는 겁니까? 식사와 함께. 배우면 실천을 하셔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소화 효소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들 우리 주방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바쁘셔도 틈틈이 연구하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영양의학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살짝 로푸드로 찐 채소를 큰 서빙으로 드시고 또 하루에 한 서빙.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5서빙 외에도 지금 서빙이 많죠. 다 채소죠. 예, 그러니까 7서빙 이상은 다 드시는 거예요. 여기도 채소와 콩으로 만든 수육이죠. 예, 그러니까 한 끼니에 2컵에서 2컵 반 정도니까 하루에 7컵 정도, 8컵 정도의 채소를 먹는다는 얘기가 그래서 과언이 아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하루에 한 서빙은 콩 외에도 통곡식, 호박, 귀리, 오트밀이죠. 그 다음에 현미, 쌀 뭐 이런 거를 좀 드셔서 IP6가 풍부한 정제되지 않은 곡류의 눈에, 쌀눈에, 밀눈에 IP6 다시 말하면 피트산염이 여러분의 이 뼈 밀도를 안정되게 해주는 성분이고 뇌혈관 막히는 걸 가장 빨리 뚫어주는 트래펑이 요 현미와 도정되지 않은 곡류에 있는 IP6 피트산염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하면서 자꾸 반복해드리는지 알겠죠? 처음 오신 식구들은 너무나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반복적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아무리 채소를 많이 드셔도 빵 맨날 흰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흰빵에 저 우유 계란 따로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하시는데 빵을 매일 먹네요. 아차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 빵에 보면 뭐가 다 있어요. 글루텐도 다 들어가 있죠. 예, 이 궤양이 왜 잘생길까요? 식도암 그리고 왜 그 원인 중에 하나예요. 글루텐도. 예. 그래서 글루텐이 굉장히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콩고기 만들 때 글루텐 프리로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글루텐 대신에 궤양을 유발하지 않는 어떤 재료를 써야 되는지는 요리학교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자, 그래서 흰 밀가루. 그래서 영양학자들이 흰쌀, 흰 밀가루, 흰 설탕을 일컬어 junk food, empty calorie. 영양가 하나도 없는 쓰레기 식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고기밥에, 흰쌀밥에 고기 생선 자글자글 계란 후라이 1등급으로 매일 하루에 2개씩 드시는데 왜 암에 걸리고 왜 뼈밀도가 바닥을 치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특별히 당뇨병 고치려면 이런 식단 6번까지 하시되 흰 밀가루 음식이나 단사탕, 과자, 기름은 제외하시고 육식은 한 주일에 12온수로 제한하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암 환자분들은 암의 스위치를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주범이 뭔지 아시죠? 뭘까요? 예, 요거인 거 이제 암 전문가들이 왜 사실은 그냥 암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고기가 범인이다 라고들 얘기하시는지 이제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통계 데이터를 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제 7개월을 지금까지 요 방법대로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지방, 기름, 설탕, 미네랄 훔쳐가는 도둑놈인 설탕, 당분을 완전히 제한하고 요렇게 이제 채소와 과일을 80%의 비율을 맞추시고 단백질 10%, 지방질 10%로 제한했을 때 1, 2주만 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싹 없어집니다. 제가 29년째 여기 당뇨를 비롯한 여러 가지 상고병,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비롯한 많은 암 환자들을 케어하면서 논 결과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논문을 쓰자면 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이건 정말 좋은 연구입니다. 자, 이렇게 7개월을 먹었을 때 이 오른쪽 도표와 같이 평균 당화 혈색소가요. 8.2에서 5.8로 낮출 수가 있고 당뇨약도 평균 4개에서 1개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당뇨병 상태를 가장 정확히 잘 나타내는 피검사 당뇨 수치를 좀 볼게요. 여기 보시면 당 수치가 7 이상인 사람들이 당화혈색소 여기 보시면 7 이상인 사람들이 당뇨 위험군이지만 정상 이하, 6 이하로 지금 현저하게 이렇게 먹였더니 7개월 먹었더니 떨어지는 거 다 보이십니까? 현저하게 다 떨어졌죠. 예, 당화혈색소가 지금 막 10일 이상 올라가 있던 사람들이 자, 6, 7개월 이렇게 먹였더니 여기 보이세요? 자, 정상적으로 이하로 떨어진 거 보이십니까? 자, 당화혈색소 여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높았던 분들이 7 이상이었던 수치가 높은 이런 사람들이 당뇨 위험군이었는데 자, 6 이하로 지금 거의 다 떨어져 있는 거 보이세요? 예, 보이시죠? 지금까지 어떤 당뇨약으로도 이런 효과를 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인슐린 아무리 인젝션을 하시고 인슐린 펌프를 다시고 별의별 고생을 다 하셨지만 자, 그런데 여기 보시니까 원 다이어트로 뭘로? 채식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은 효과가 상당히 좋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 통계적인 데이터를 좀 보니까 철저하게 온전한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왜 당뇨병에 잘 걸리지 않고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이 낫게 되는지를 이야기해주는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보신 거예요.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아시겠죠? 이제 끄떡끄떡 하시네. 네. 자, 다큐 좀 한번 보실게요. What would happen if we started eating a diet our body actually was designed for? The data is crystal clear that you can stop and reverse heart disease with plant-based diets, scientifically shown. I've seen it in my own patients. People who adopt low-fat plant-based diets can actually reverse their heart disease, and that literally means watching the plaque start to go away, something they didn't think could happen. My experience with patients is, and those studies show, that when people adopt a fully plant-based diet, their cholesterol levels plummet within a few days. And if you do blood tests in a couple of weeks, you'll see dramatic improvements. Yes, your numbers are going to look great within a week or two. Your cholesterol can come crashing down. In fact, if you're on medications, your doctor may have to pull off your blood pressure medication so your blood pressure don't drop too low because it can work too good. Like that, the side effect is not having to take drugs. In a groundbreaking study published by Dr. Esselstyn following patients suffering from cardiovascular disease, 99.4% were able to avoid major cardiac events by going plant-based. Because it's not just heart disease. It's hypertension, it's diabetes, it's strokes, it's heart attacks, it's several of the autoimmune diseases, lupus, asthma, GERD, osteoporosis. I mean, there's a multitude of diseases, even rheumatoid arthritis. It can be so dramatic. When you see these poor souls with just absolutely crippled with rheumatoid arthritis go plant-based, then they come off their medication. I wanted to follow up with Jane Chapman, who had been suffering from severe osteoarthritis, and I could not believe what I saw after only a few weeks of fasting and changing her diet. So it's so amazing to see like this a few weeks later. I know. From going from the walker, needing wheelchair assistance at the airport, to strolling down the street, enjoying the fresh air, the sunshine.
2 weeks. It's all it took, 2 weeks to get off all the meds and start to feel the inflammation just kind of drain out of the body, where the movement was much easier. Just a lot of healing occurred very, very rapidly just by doing the right things for your body. When you're treating diseases with drugs, you know, there's one drug you take for cholesterol, a different class of drugs you take for high blood pressure, different class of drugs you take for diabetes. But with diet, a plant-based diet affects all these diseases. One diet to kind of rule them all. 잘 보셨습니까? 예, 제가 존경하는 박사님들 다 나오죠. 콜텔 에세스틴 박사가 유명한 심장 전문의시잖아요. 스텐트하고 바이패스로 이 막힌 심장혈관 뚫는데 아주 굉장히 이 마이더스의 손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계속 막혀요. 스텐트를 계속 시술해도 계속 막히고 바이패스를 해도 아무리 우회로 수술을 해서 돌려놔도 계속 동물성 단백질과 이 동맥 경화반을 촉진시키는 육식을 계속 하는 동안, 고지방 음식을 드시는 동안은 아무리 스텐트 할아버지를 하셔도, 바이패스 할아버지를 하셔도 여지없이 막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콜텔 에세스틴 박사가 뭐만으로, 이 유명한 서전이 메스 대신에 뭘로, 원 다이어트로, 지금 마이클 그레거 박사님이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 원 다이어트, 단지 식단만으로 여러분의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비롯한 내 몸에 맞는 음식을 넣어주니까, 그래서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되지 뽕잎을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사람의 소화기관은 채식형이기 때문에 내 소화기에 맞지 않는 음식이 결국은 위암, 식도암, 폐암, 자궁암, 유방암,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유발한다는 그런 사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다큐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바가 많으시죠?